네, 이번 시간에는 십성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십성의 긍정적인 면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주에 꼭 필요한 글자가 되었을 때 그 십성이, 해당 십성이 긍정적인 면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즉 나쁜 형신으로 작용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할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이렇게 십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십성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보겠습니다. 앞에를 긍정적이요,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소한도 이 정도에 대한 설명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십성이라는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한 다른 글자와의 상관관계를 말하겠습니다. 상관관계. 상관관계. 예. 자, 필요상 이때 오늘 비견을 일단 주체를 갖다가 간목이라고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일 때 이 비견과 급제는 나와 같은 오행을 뜻합니다. 나와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같으면 갑이요, 음양이 다르면은 이렇게 급제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경우에 비견의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비견 딱 하면 바로 주체가 딱 생각납니다. 주체성이 있냐 뭐냐. 그 다음에 독립심입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것은 긍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사주에서 길신이 됐을 때 말하고, 요거는 흉신이 됐을 때 말합니다. 흉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신이 됐을 때 말하고, 요거는 흉신으로 됐을 때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간목이 길신으로 작용하면 주체와 독립이지만 이것이 흉신으로 작용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고집이 되겠습니다. 고집. 아집. 고집과 아집. 자, 급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이것은 아주 파워가 넘치는 경쟁심이 되겠다. 경쟁심은 좋은 의미입니다. 경쟁. 이 세상은 경쟁을 해야 살아납니다. 경쟁을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경쟁인데 이것이 심하게 되면 상대편을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하고 이간하고 상대편을 완전히 억압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쁜 그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식신과 상관은 내가 생각하는 오행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오행에서 부호가 음양이 같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화잖아요. 화. 하니까 병화가 되겠죠. 여기는 정화. 이런 경우에 식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손재주로 말합니다. 손재주. 손재주, 글재주. 영국이다. 영국, 국리, 영국, 국리, 손재주. 재주를 말합니다. 재주. 재주가 많은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아주 너무 빠집니다. 집착. 과도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곳에 빠지면 그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사람이 집착하는데 뭐 도박에 집착한다 그러면 빠져나오지 못하겠죠. 사랑에 집착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한 성분이 있습니다. 자,
식신과 상관은 둘 다 친함과 창조 욕구가 있는데 이 상관은 친함의 욕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면 긍정적 욕구는 은변이 좋습니다. 은변이 좋고 그다음에 다재다능합니다. 다재다능 아주 재능이 좋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많고 뭐 모르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남을 알리려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좋게 마련입니다. 이때 부정적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너무 은변이 좋고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상대편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가장 약점입니다. 상대편을 무시하는 것. 그또 너무 화려해서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 문제. 너무 화려하다. 지나치게 화려하다. 나를 너무 드러내려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편재와 정재는 보시면 편재 정재는 내가 극을 하는 관계입니다. 즉 여기서 보면 편재는 나와 음양이 같이요. 뭐가 되면 기가 됩니다. 내가 그걸 하니까 그 전체로 봐서는 관리를 뜻하네요. 관리. 내가 관리하는 거.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이 편재는 관리를 하는데 전체 관리 그다음에 그 통제 어떤 건 통제하는 걸 말합니다. 요거는 부분 관리. 세밀하게 되겠죠. 부분 관리하면 세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편재는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약점이 뭐가 생기냐면 너무 빨라요. 조급하다. 조급함이 나오면 실수가 따르겠죠. 여기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거는 정제는 부분 관리하는 치밀한 건 좋은데 너무 꼼꼼하다. 너무 꼼꼼하고 그 다음에 좀 꼼꼼하다 못해서 이게 인색합니다. 돈에 대해서 인색하다. 수전놈. 뭐 형제간끼리 너무 그 돈 가지고 그냥 팍 쥐고 있으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인색하다. 그 다음에 이 평관과 정관은 관성이라는 건데 나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목을 그라는 것은 경이지 않습니까? 부호가 같은 것은 음양이 같은 건 경이고 음양이 다르면 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관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안정과 질서를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특히 평관의 경우에는 이 안정과 질서 중에서도 이 안정질서를 굉장히 인내를 잘해요. 인내. 이 평관만큼 인내하는 게 없어요. 복종을 다 해요. 평관은 인내 복종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참다 보면은 거꾸로 상대를 억압을 하게 돼요. 내가 이래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식으로 상대도 억압을 하게 됩니다. 무력으로. 이것이 가장 이 평관의 또 약점입니다. 무력으로 억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하극상 아래에서 밑으로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하극상의 반역을 언제든지 반역을 할 수 있는 뒤집어 올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관이 무섭죠. 항상 지금 복종하고 있지만 진정한 복종이 아니고 언젠가는 한번 뒤집어 보려는 그런 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관은 무서운 겁니다. 특히 군대 조직을 보면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삽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이 군인들의 습성이 뭐냐면 여차하면 총칼을 들고 뒤집어 버립니다. 혁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부하 장군을 잘못 두면 항상 위에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장군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평가는 그런 성이 때문에 그래서 치살이다. 그래서 무서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아마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막 이렇게 해주는 것이 흉의 작용할 때는 이 흉이 아주 큰 거예요. 이게 편관이라는 것은. 편제도 흉의 작용할 때는 이 조급함 실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상관은 무시한 작용, 상대를 아주 무시한 작용을 아주 크게 가져오는 거예요. 급제도 마찬가지, 상대를 실투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칠하는 것들이 옛날에 아주 흉성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무조건 흉성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것이 부정적일 때 흉성이다. 흉성이 더 배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관은 이것은 관리를 여기처럼 똑같이 안녕과 질서를 요구하지만 이 관리는 어떤 관리냐면 합리적으로 관리다. 합리적. 이 합리적인 하나 적어놓습니다. 합리성. 합리적으로 어떤 법과 도덕의 그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질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부정적인 명어 들어가면 이것은 뭐든지 원리 원칙을 너무 따져요. 원리 원칙에 너무 치중하다. 원리 원칙 치중 하니까 답답합니다. 통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한 법대로 하자. 답답함.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아는 원리주의. 원리주의가 뭐냐? 예를 들면 어떤 그 성경을 볼 때 성경 구절 하나 절대 다른 해석을 용납하지 않는 성경대로 원리대로 법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관이 사주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나쁜 경우도 있다. 그렇게 알고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인과 정인은 둘 다 똑같이 인자가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인자가 이렇게 도장을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용을 하는 것은 가장 그것이 왜 수용을 하느냐? 지식과 배움의 욕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내가 뭔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 지식이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그런 어떤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갑으로 볼 때 수가 되는데 임입니다. 임은 같은 이렇게 그 음량으로 봐서는 같은 양입니다. 요거는 임계가 되겠죠. 임은 편인이요, 걔는 정인이다. 그런데 이 편인은 수용을 하더라도 아까 좀 전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만 수용을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좀 더 특수한 분야, 특수 분야를 수용을 하면서 뭔가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탐구랄까 탐구 특수한 분야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약점이 뭐냐면 편인은 특수 탐구를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너무 의심을 많이 합니다. 의심을 하니까 대인관계에 조금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대인관계 지장. 너무 의심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말도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인의 경우에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편인은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꼭 시비하는 듯한 그 말을 두고 됩니다. 의심 시비. 그러니까 좀 상대편의 기분이 좀 안 좋지요. 정인은 뭐냐면 아주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여과 없이 수용, 여과 없이 전체로 수용만 수용 확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싹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약점이 있어요.
이 무슨 약점이냐면 이런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용을 잘 당해요. 이용을 잘 당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당한다.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또 편의는 이 나쁜 경우에 고집의 경우에 보면 편의나 정의나 똑같이 어떤 경우냐면 이쪽에서 이 편인이 너무 사주에 많으면은 사람들이 공상을 좋아합니다. 공상. 망상을 좋아하고 게으릅니다. 거의 특징입니다. 인성은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망상을 생각이 많다 이거죠. 망상을 좋아하고 게으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배우면 지식의 욕구가 너무 많으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망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서 생각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게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십성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책에 보면은 105쪽이 되는데 105쪽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는데 특히 이것이 용신으로 됐을 경우에 요 용신이 됐을 경우와 그 다음에 흉신이 됐을 경우를 갈라서 항상 그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성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십성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주에 대입을 합니다. 사주에 대입을 하는데 이걸 조금 지우겠습니다. 가령 지난 시간에 설명한 어떤 사람의 사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적용을 하느냐. 적용하는 방식으로 아까 전에처럼 맨 처음에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만은 대인관계도 적용했잖아요. 그죠? 대인관계. 그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 십성을 가지고 성격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격에 대한 것은 별도의 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도대체 이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화 일간을 볼 때 이 화생토니까 이건 식신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나를 그걸 하죠. 합리적이죠. 정관이 되겠죠. 요건 나와 같은 거니까 비견이 됩니다. 자, 이 공부를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내가 화급금 녹이죠. 정제지요. 이거는 나를 그걸 하네요. 그걸 하는데 같은 오행이니까 편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생하는 건데 나와 다른 상관이 됩니다. 요거는 나를 그걸 하지요. 정관이 됩니다. 정제가 됩니다. 정제가. 자, 이런 십성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읽느냐. 읽는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월지에 있는 것은 요게 있는 월지에 있는 것은 잠재의식을 봅니다. 잠재적인 의식. 전반적으로 이것은 여기도 미치고 여기도 미치고 여기도 미치고 다 전반적으로 이 의식이 미칩니다. 잠재도 미친 의식이 비근입니다. 비근이 뭐냐? 아까 지금 설명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주체입니다. 주체. 자기의 줏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줏대로 가지고 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이 사람의 사주가 아까 지금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와 같이 보면은 인성이라는 것은 요게 인성이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이 사주에 목이 인성인 목이 사주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오직 이 월지에 있는 비견 하나 이것이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자기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다른 말로 다음에 이 공부를 좀 더 하면 배우겠지만 이것이 사회궁이라고 합니다. 사회궁. 자기의 사회궁. 자기의 직업을 말해요. 자기의 직업에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이 화가 자기한테는 이 가장 용신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이 화가 없으면 이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인 의식은 주체가 있고 모든 것은 이 직장에서 내 생활을 건다는 그 전제하에서 모든 걸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성품이 아래에 있는 성품과 내 옆에 있는 성품과 이렇게 성품을 이렇게 일간, 이제 월간, 일지, 시간 요걸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관은 합리를 합리성. 그래서 이 사람은 합리성인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 조금은 부정적인 면으로 적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합리적이지만 부정적인 작용으로 뭐냐면 좀 너무 법대로, 너무 원리 원칙이 너무 심하다. 원리 원칙. 원리 원칙이 너무 심하다. 그래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 있는 경이 여기도 보면 이 사주가 목과 화가 좋고 금과 수가 나쁘거든요. 그래 이 금과 수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정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치밀한 관인데 너무 답답할 정도로 너무 꼼꼼하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성품이 너무 꼼꼼하고 이 나쁘니까 너무 꼼꼼하고 원리 원칙주의고 모든 것을 여기 걸고 있고 대총자 성품이 드러나죠. 거기다가 축도 뭐냐? 연구의 식신이 연구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떤 그 직업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 직업은 법관이었어요. 법관인데 너무 원리 원칙적으로 따지고 너무 꼼꼼하고 모든 걸 자기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직업에다 다 걸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배우자인데 내 모든 걸 들어서 배우자한테 다 이렇게 바치고 했지만 이 식신입니다. 그래서 연구심이 많아요. 뭐 법관이니까 항상 판결문 쓰려면 연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식신은 말재주보다 글재주거든요. 법관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관들이. 그렇다 보니까 요 정관이 자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직업하고도 아주 이 월지에 직업과 관계되는데 사실은 이 나의 가장 용신 이 오가 요렇게 여기에 요렇게 힘이 빠지고 여기에서 그걸 당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요 위에서 이렇게 그걸 당하고 있어. 판사로서 그렇게 큰 출세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 붙이고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하니까 판사로서 그렇게 힘은 붙이지 못하는데 그러나 자기 길을 가려고 무등히 애를 썼는데 사실 이 사람 나중에 다음에 이제 운을 그리고 말이지만은 이분이 조금 일찍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이 오축이 운진이고 좌우가 충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로 또 가신 분입니다. 좀 보면은 좀 애석한 분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의를 이번에 십성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으로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중에서 대인강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오늘 이만큼 해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